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운동의 그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수학 시계 계산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준비 학습인데요. 다항식의 계산에서 준비 학습은 1학년 때 배웠던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으로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누기가 있지만 나누기도 곱하기로 고친 다음에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있으면은 A를 분배를 해서 AB 더하기 AC의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식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이 부분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뒷부분 단원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두 가지의 원칙만 따라주면은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동류항이고요. 동류항은 두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문자가 같아야 되고요.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배 법칙의 역이죠. 문제 3 1번 보면은 a 가로 3b 플러스 가로 마이너스 4a 플러스 3b 가로 닫고 플러스 8a를 계산하시오. 계산의 대원칙은 왼쪽에서 오른쪽이고요. 만약에 중가로나 소가로가 있다면 소중 대가로 순서고요. 곱셈이나 나눗셈이 있다면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있기 때문에 가로만 구분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직접 풀이를 하면은 A 마이너스 중가로를 해주고요. 3B 소가로를 풀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3B 더하기 8A죠. 그래서 A 마이너스 중가로 속의 연상은 동류항 원칙과 분배 법칙의 역을 이용해서 4A 플러스 6B가 되겠죠. 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B가 돼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B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배 법칙 속에서 이미 전개와 인수분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있으면은 A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잖아요. AB 더하기 AC가 됩니다. 곱의 형태를 이렇게 풀어서 AB 플러스 AC라고 쓰면 이런 형태가 전개라고 하고요. 반대로 전개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곱의 형태, 펼쳐져 있는 것을 곱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이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하죠. 그러면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a 곱하기 3a-1 더하기 2a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5. 그럼 이쪽에 있는 4a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요. 2a를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4a 곱하기 3a니까 여기서 a와 a는 지수법칙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12a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10a가 됩니다. 이제 동류항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해주면요. 10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10a니까 플러스 6a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분배 법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동류항의 원칙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지수법칙이 적용이 되면은 지수법칙을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의 계산인데요. 우리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A 더하기 B 나누기 C는 역수를 곱해서 C 곱하기 2를 해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C분의 A 플러스 B라고 분수의 형태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요, 하나의 예를 통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A 제곱 B 마이너스 6AB가 되고요. 곱하기로 바꾸면은 3A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분수의 형태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A분의 9A 제곱 B 마이너스 6AB가 돼서 각각을 약분해서 정리를 해주면 3AB가 되고요. 마이너스 2B가 되죠. 식의 계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할 때 지수 법칙이 필요하면 지수 법칙을 사용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덧셈 뺄셈이 나오면은 동류형 원칙과 분배 법칙의 역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계 계산에서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계 계산을 활용해서 뭐 퍼즐 문제라든지 아니면 창의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연산을 하거나 식을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학영역 플러스인데요. 정사각형의 분할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차후에 좀 퍼즐 활용 수업을 통해서 같이 다뤄보겠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기 있는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면요, 하나의 직사각형을 여러 개의 작은 정사각형으로 나누는 것을 정사각형 분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은 직사각형을 9개의 정사각형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정사각형 A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정사각형 B의 한 변의 길이를 Y라고 할 때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관계를 알아보자. 자, 여기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C부터 I까지 한 변의 길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C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C잖아요. 그럼 C는 B의 한 변의 길이에서 A의 한 변의 길이를 빼는 거죠. 그래서 C의 한 변의 길이는 Y-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상에서 보시면 B-A 편의상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는 C의 길이에서 B의 길이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 더하기 C니까 2Y-X라는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2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림상에서 2를 보시면은 2는 A에다 B를 더한 것이죠. 그래서 길이를 더하면은 X 더하기 Y가 바로 2의 길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F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에다가 A의 길이를 더하면 F의 길이가 나오죠. A는 X고요. 2는 X 더하기 Y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2X 더하기 Y를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F 길이에서 C를 뺐습니다. C의 한 변의 길이를 뺐더니 요 A만큼이 더 빠졌죠.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구해보시면은 F면은 2X 플러스 Y고요. 마이너스 C의 길이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고요. E는 더하기 X가 되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4X가 되고요. Y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G는 4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H는 요만큼이 한 변의 길이잖아요. H는 바로 G에다가 F를 더한 것이죠. 그럼 G는 4X고 F는 2X 플러스 Y니까 한 변의 길이는 6X 플러스 Y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I는 H에다가 G를 더한 것이죠. 그럼 H는 6X 플러스 Y고 G는 4X니까 I의 한 변의 길이는 10X 플러스 Y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X와 Y 사이 관계를 알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길이를 10X 플러스 Y라는 X와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죠. 이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10X 플러스 Y라는 것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가로, 물론 가로 세로 길이가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D에다가 C를 더했더니 더 더해졌죠. 그래서 빼기 G를 하면은 바로 I의 길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이 부분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3I 마이너스 6X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3I 마이너스 6X와 아까 구했던 10X 플러스 Y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I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로 세로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두 개 다 길이가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3I-6X하고 10X 플러스 Y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것으로부터 2Y는 16X가 돼서 이 Y는 8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Y는 8X라는 관계식을 이 부분에서 찾았습니다. 정사각형의 분할에서 1번 문제, 활동 1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활동 1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은 활동 2와 활동 3은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1만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활동 2와 활동 3은 직접 풀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